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출격, 그리고 예능방송 출격, 거기에 2집 앨범 신곡 발표까지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이 최신 근황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팬분들에게 주는 즐거움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오늘 아침 이른 시각부터 소식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까지 함께 전달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그 내용 전달 드리기 전에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기사를 검색해 보면 여전히 제가 말씀드려왔었던 이 콘서트 사기 피해 속출 중입니다. 매일 강조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짧게라도 소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임영웅님의 이 안표, 그리고 현재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이게 또 사람이 어제는 안 그랬지만 오늘 되니까 임영웅님 콘서트표 못 구할 것 같은데 살짝 사볼까? 또는 뭐 자녀분들이 선물해준다고 하는데 유혹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시가 흔들리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매일 조금씩은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티켓값만 지불하고 표는 정작 받지 못하는 최악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산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티켓조차 받지 못해요. 그냥 의미 없이 돈만 날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 절대 이런 허술한 피해 사례에 당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 보상도 안 된다고 해요. 우리는 임영웅님을 보고 싶어서 임영웅님 때문에 임영웅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 비싼 돈을 지불했건만 허무하게 사기만 당하고 이 소식을 또 임영웅님이 접하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현명한 영웅시대 분들은 절대로 안표 파리범들의 유혹에 넘어가셔서는 안 되겠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관련된 분들이 크게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뭐 함께 방송한 분들, 임영웅님이 커버 영상을 불렀던 많은 선배님들 등등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SM, YG, JYP. 자, 우리나라 3대 기획사지 않습니까? 이 3대 기획사의 보컬 선생님이 실용음악과 교수에 이렇게 임용됐다라고 해요. 누구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메이단이라고 하는 분이 실용음악과 교수에 임명이 됐고 심지어 이분이 우리나라 3대 기획사 보컬 트레이너로서도 활약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씨가 임영웅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소개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쭉 내려보니 이분이 요번에 교수님으로 임용된 것만이 아니라 자, 이번에 보컬 교수로 메이단이를 영입한 이 한예진이라는 분이요. 임영웅님의 보컬 트레이너로도 유명한 최준원 교수를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실용음악과 교수진을 스타급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3대 기획사의 보컬 트레이너로 있었던 이 메이단이라는 보컬 트레이너를 교수로 임용을 시킨 한예진이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임영웅님의 보컬 트레이너로도 유명한 최준원 교수 역시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임명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 뭐 내 친구의 누나의 사촌의 언니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임영웅님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기사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 최준원 교수님 역시 실용음악과의 학과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분도 임영웅님을 보컬 트레이닝 했다. 이 이력만으로 지금 스타급으로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일적으로건 사적으로건 인연이 있는 분들까지 전부 다 유명해지는 그런 스타의 영향력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최근 올라왔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500억 영입 제한 거절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제가 뭐 이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제시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이 500억 영입 거절,
사실 뭐 업계에서는 유명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뒤늦게 다시 한번 회자가 됨으로도 불구하고 수년이 흐른 이야기임에도 업계와 언론과 모두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500억 영입 제한 거절설은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최근 51억을 주고 메세나폴리스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의 능력이다. 임영웅님의 자수성가한 능력으로 헛되이 돈을 쓰지 않고 잘 모아서 현찰을 주고 수십억에 집을 구매한 것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여론을 야기시키는 이야기를 제가 뭐 몇몇 분들의 댓글로 받았었습니다. 임영웅님의 뭐 이런 사치스러운 면모로 비춰질까 염려된다. 물론 그런 염려 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여론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설사 그런 댓글들이 뭐 남겨졌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임영웅님의 노래와 외모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안티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많은 연예인들의 성공 사례가 쉬쉬 묻혀야 되겠죠. 그런데 임영웅님이 저렇게 500억 영입을 제한 거절했다라는 것만 놓고 봐도 임영웅님이 51억 원을 주고 그 비싼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게 어떻게 사치스러운 행동이 되냐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돈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500억 받고 그 다음에 또 수백억 받고 수천억 자산가가 됐을 겁니다. 심지어 저 돈이요, 뭐 부동산이나 물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찰이건 주식이건 뭐가 됐건 500억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손흥민 선수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연봉과 말도 안 되는 몸값을 이미 형성해 놨었던 건데 이게 벌써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임영웅님을 영입하려면 500억으로 가능할까요? 택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걸어 다니는 기업입니다. 임영웅님이 콘서트에서 벌어들이는 한 해의 수입이 수백억에 달해요. 그러면 임영웅님과 계약해서 몇 년만 콘서트를 해도 이미 본전을 뽑고도 회사 입장에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콘서트만 하겠습니까? 음반, 앨범, 거기에 임영웅님의 광고, 방송 출연 모든 것을 총합해 봤을 때 500억 지금으로서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사치스럽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영웅님의 능력에 비하면요, 정말 검소한 거예요. 51억 원 현찰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집을 구매했다라는 건요, 정말 검소한 겁니다. 저라면 건물도 사고 슈퍼카도 사고 뭐 별의별 거 다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그만큼 자신의 뜻과 이상이 다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500억도 돈만 받다라면 신정훈 대표님의 손을 놓고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우리 아티스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최근 제가 말씀드리는 판타지 보이즈였나요? 유준원이라는 멤버가 인기 1위를 했다고 해서 그 수십억 때문에 멤버들을 배신하고 제작사를 배신하고 오히려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였고요. 나아가 피프티 사태 제가 매일 전달드리고 있지만 임영웅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현명하면서도 의리를 지킨 정도의 길을 걷기만 하면요, 사람의 인생이 실패할 일은 잘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꼼수도 쓰고 편법도 쓸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의적인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정훈 대표님 역시 임영웅님을 그냥 소속사의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자식처럼, 자신의 동생처럼, 가족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처럼 임영웅님이 거대해지고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요, 각종 사기와 말도 안 되는 것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임영웅님이 어떤 그런 트러블이라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가능한 것은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웅님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고 그것이 정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며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행동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임영웅님이 이런 손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편지가 다시금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읽어드려볼까 합니다. 포천 촌놈이 한양에서 쓴 편지. 안녕하세요. 포천의 아들 임영웅입니다. 공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포천 촌놈이 전국에서 벌써 단독 콘서트를 4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한양에서 제일 아름다운 한강인 이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임영웅의 이름을 걸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의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사장이나 길에서 만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침마당 나올 때 열심히 찍어줬어. 그때 떨어졌을 때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면서 인사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아침마당 처음 나갔을 때의 그 절실했던 첫 마음이 떠오릅니다. 저는 전생에 이순신이었나 봅니다. 정말 인복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것보다 늘 사람을 잘 만나 일이 잘 풀립니다. 먼저 신정훈 대표님을 만나 가수의 길에 접어든 인연부터 해서 그동안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고마운 분들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응원 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제가 가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 곳, 험한 곳 따지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달려오시느라 무릎도 아프실 텐데 몇 시간씩 서서 기다려주시고 미소 지어주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벅차고 뭉클합니다. 또 늘 제 걱정에 옷이며 음식이며 약이며 돈이며 하여간 귀하다는 것은 모두 제게 주실 때마다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누구도 제게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만큼 제가 보답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직 철없는 촌놈이라 감정 표현이 서툴러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보답하는 길은 가수로서 더욱 성장하고 겸손하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길뿐이니 영웅이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16일 아들 영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생일 때 편지글이죠.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타인이 성공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전달 드릴게요. 자, 우선 사인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송계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계옥이 어딜까요? 자, 우선 송계옥을 좀 검색해 볼게요. 송계옥이라고 검색하니 닭 요리 전문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방문한 곳은 송계옥 압구정점이라고 해요. 그게 어디냐?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 압구정 로데오역에서는 6번 출구로 나오면 근처이고요. 압구정역에서 내리면 3번 출구로 나오거나 1번 출구로 나와서 쭉 걸어야 되는 위치로 보입니다.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요쯤으로 요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위치한 곳이 바로 임영웅님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송계옥 압구정점 되겠습니다. 그럼 거리뷰로 한번 여기를 탁 찍어 볼게요. 보니까는 뭐 베트남 쌀국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예전에 촬영된 곳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 골목에 위치한 곳에 송계옥이라고 딱 쓰여 있죠. 보이십니까? 굉장히 모던한 분위기에 이거 지나가다가 이거 뭐 닭요리집인지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던한 곳인데 여기에 어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깜짝 방문을 했다고 해요. 저녁에 방문을 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임영웅님이 귀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맛있게 잘 먹고 가요 라면서 임영웅님이 들렸었던 이렇게 사인의 증거와 임영웅님이 사인하는 모습도 이렇게 공개가 됐다라는 거 어떠십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니까 수호씨가 좋아하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이 발렌시아가 반팔티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티가 있어서 아는데 뭐 어찌됐건 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딱 써있고 뒤에 매니저분으로 보이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반바지에 간편한 차림으로 방문을 해서 임영웅님이 식사를 하고 갔었다. 압구정에 있는
송계옥점이라고 합니다. 수호씨가 요즘에 몰래 임영웅님의 이 옹지순례 식당을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끔 수호천사님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땐 수호씨가 맨얼굴이다 보니까 그냥 인사드리고 있거든요. 한 2분 만났습니다 벌써. 어찌됐건 요렇게 몰래 가고 있는데, 자, 여기가 어디라 말씀드렸죠?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송계옥이라고 되어 있는 골목에 위치한 닭집 전문 요리점이다. 임영웅님 방문해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사인이 요 사진에 담겨 있는 요것과 동일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이렇게 이 식당에 아드님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입구에서 아마 사진을 찍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멋진 모습이죠? 가수 느낌보다 배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임영웅님 실제로 보면 배우 같을 것 같아요. 머리가 길어서 그런가 뭔가 좀 더 분위기가 더 진중해져 보이는 느낌마저 듭니다. 어제 당장 방문한 건지 며칠 전인지는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날짜가 9월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임영웅님의 이 사생활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건 제가 조만간 식당에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방문을 했고 이 아드님이 뭐라고 글을 남겼느냐, 임영웅이 가게에 식사를 하러 왔다. 평소에 어머니가 진짜 팬인데 가게에 식사도 하러 오시고 여기가 맛집이라고 너무 맛있게 먹고 갔다. 사인이랑 사진 요청했는데 친절하게 다 해줌. 대박이다. 송계옥 압구정 로데오라고 딱 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곳에 위치한 집이 맞습니다. 그래서 송계옥에 방문을 하셔서 식사를 하시며 임영웅님이 앉았던 자리에서 아마 인증샷을 찍는 분들도 아마 이번 주말에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번 주말에 수호씨를 마주치는 수호천사님들이 계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런 근황이 또 전달이 됐고, 역시나 임영웅님 부담이 될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유롭게 다니는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뜻깊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본죽 히어로 나눔 축차 9월 행사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응원한다. 브랜드 모델 임영웅 팬클럽 진심방 회원님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함께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본죽 히어로 나눔 축차 캠페인은요, 이미 지난달부터 본죽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 중의 하나로서 매월 전국의 영웅들을 찾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죽과 함께 응원을 전하는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같은 경우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단체인 들꽃 청소년 세상 경기지부를 방문하여 무려 1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죽과 반찬, 모듬전을 전달했다. 특히 본사 임직원과 함께 브랜드 모델 임영웅의 팬클럽, 진심방 회원들 중 일부가 자원봉사자로 동참을 했고요. 죽과 반찬, 그리고 모듬전 등 직접 만든 음식들을 제공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본죽 관계자는요, 이런 뜻깊은 이벤트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영웅시대 분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뜻깊은 선한 영향력의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끊임없이 치솟고 있죠. 최근 영화 소풍의 OST까지 임영웅님이 담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드라마를 뛰어넘어 영화계까지 임영웅님이 섭렵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면 임영웅님의 OST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내일 도망가 음원 영상의 조회수가 끊임없이 폭등하여 이제는 7,1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7,100만 뷰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사랑은 내일 도망가 음원 영상이 무려 7,100만 뷰를 돌파하게 되었다. 사실 2021년 10월 11일이니까 무려 2년 정도 된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뭔가 체감상, 느낌상 한 1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 팬분들 사이에서도 깜짝 놀랄만한 빅 이슈들이 뻥뻥 터지고 있죠. 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영화 소풍의 OST를 담당하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가 영화 소풍의 흥행력을 견인할 것이다. 이미 견인하고 있다. 개봉도 전부터 많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영상들 조회수가 계속 폭등해요. 임영웅님의 데뷔곡인 바로 미워요 음원 영상도 7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미워요 음원 영상이요. 이제 700만 뷰를 넘어서서 10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8월 8일 2016년도에 데뷔한 임영웅님의 데뷔곡으로 소나기와 함께 당시에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이 미워요 영상도 이제 1000만 뷰를 앞두고 있다. 뭐만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달성해내는 가수가 바로 슈퍼스타 임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겹경사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2022 연기대상 받은 김남길 씨가 TMA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뜨게 되면서 시상자 라인업이 함께 공개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오늘 연일 쏟아졌습니다. 김남길, 박혜진, 임지연, 김소연, 박신혜, 박형식, 김남희, 김건우 등등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시상자로서 참석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등장하는 많은 가수들에게 직접 상을 시상하게 되는 이 연예인 배우들이 라인업을 공개한 건데 초호화 시상자 라인업이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들은 특히나 올해, 작년 대활약을 한 배우들이 등장을 하여 굵직굵직한 가수들의 상을 시상한다라고 하니 그 의미가 아주 남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출격까지 확정이 되면서 더욱더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다. 자, 100% 확정이 됐습니다. 임영웅이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출격한다. 최근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조직위원회에선 임영웅이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 5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임영웅님이 수상을 확정 지었을 당시부터 제가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려왔었죠. 임영웅님이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등장하여 노래 무대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드디어 5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100%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쟁쟁한 시상자들이 등장하는 이 무대에서 울려 퍼질 임영웅님의 신곡, 뭐 2집 앨범이 될지 신곡 앨범이 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많은 분들의 기대를 끌 수밖에 없고, 이날 시상자로서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함께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배우들이 임영웅님의 노래 듣고 보게 되잖아요. 아, 소문으로만 듣던 가수 임영웅의 노래 실력이 이 정도구나. 어마무시하구나. 아마 그런 기분을 이날 시상자로 등장한 모든 배우들과 가수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어떻게든 본방사수를 꼭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최근 콘서트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티켓팅에 참여를 하셨고,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 금방 다음 티켓팅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 이전에 더 팩트 뮤직 어워즈 그리고 미우새 2회차 방송까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임영웅의 콘서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사기꾼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바로 안표파리들 때문이죠. 이 계좌 아이디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가 계속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속출에 속출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콘서트 티켓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놈의 콘서트 티켓 양도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똑같은 판매글을 올린다. 사기니까 조심해야 된다 등등 피해 사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떠올렸을 때 티켓팅이다. 참석만 해도 콘서트장에 가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연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암표가 연상된다고 해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요.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하면은 이 암표 파리들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왜 이런 암표 파리들 때문에 이렇게 빗발해져야 하는지 저는 1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불어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본죽, 나눔 죽차와 같은 이벤트를 광고주가 하게끔 만들 정도로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반면 임영웅님이 또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TS 트릴리온은요. 중국의 홈쇼핑에서 2차 라이브 방송 소식까지 전하게 됩니다. 동남아, 나아가서는 중국까지 시장을 넓혀 나가면서 드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TS 트릴리온인데요. 사실 TS 트릴리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고 굉장히 부도 위기까지 몰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이 마케팅 홍보 전략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회사 자체가 대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중국 홈쇼핑몰에서도 2차 라이브 방송까지 하게 된다. 1차에서도 엄청나게 팔려서 지금 2차에서도 엄청나게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영 대표님이 얘기했어요. TS 더 착한 염색에 대한 반응이 좋아 2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임영웅님의 이 전속 모델 재계약까지 진행되면서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보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TS 트릴리온에도 샘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임영웅님의 브랜드 파워를 역이용하는 이런 암표파리범들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연예계에서 임영웅님의 경우 아주 초심을 잃지 않는 슈퍼스타로서 어긋나지 않는 스타로서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에 완전 먹칠을 하는 행태들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유아인 씨가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참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연예계에서 돌고 있는 이런 참 해선 안 되는 약물 관련된 일들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비판을 받고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 유아인 씨 지금 이렇게 돈다발에 맞습니다. 시민이 던졌다라고 해요.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치금으로 써라 라고 외치면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무작위로 뿌렸고 유아인 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떴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정말 영화 업계에서 최고의 스타로 그리고 이 유아인 씨가 맡았던 패션 브랜드 광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아인 씨가 입었다 하면 품절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런 돈다발까지 맞게 되면서 그야말로 참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임영웅님과 이 행보가 완전 비교가 안 되죠. 사실상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온 대중들, 시민들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임영웅님을 좋아하고서 행복해졌다.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하여서 효도할 수 있었다.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암투병에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밖에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어지럽고 힘든 사회 속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만큼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가 몇 명이나 존재하냐라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런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임영웅님의 추석 빅 이벤트가 공개가 돼서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또 아주 행복한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다. KBS 오피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자 이벤트, 시청 이벤트가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우선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추석을 특집해서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2일 월요일까지 오후 1시마다
마이 리틀 히어로 전편이 다시 재방송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추석 특집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추석 특집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이 됩니다. KBS 라이프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 인증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마이 리틀 히어로를 시청하신 분들이 화면 상단에 채널 로고와 프로그램 로고가 포함된 방송 화면, 방송 장면을 찍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그 사진을 문자 샵 7733 한 개당 100원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발송하면 응모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당첨 상품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건강식품인 활공단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임영웅님의 포토카드였다라면 더 엄청난 이벤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건 KBS에서 또다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로 이번 추석 때 한번 대목을 잡아보겠다. 요런 의지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추석 이벤트로 다시 오후 낮 1시에 방영이 된다. 당연히 추석 때 시간 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분들이 본방사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님의 이런 시청률 파워가 아직 마이 리틀 히어로 종영됐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이걸 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한번 제대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빅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최근 놀라운 토요일에도 출연을 확정 지었고 미우새에서도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한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재방송임에도 이 정도의 시청률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아마 입증해 낸다면 한 번 더 방송가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에 대한 영향력은요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오죽했으면 보이십니까? 임영웅님의 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임영웅님의 얼굴 분석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이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 의사선생님의 분석글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뒷모습마저도 압도적인 존재감과 아우라로 빛나는 넘사벽 비주얼의 임영웅은 작디 작은 얼굴로도 유명하며 182cm의 큰 키, 긴 다리가 돋보이는 탄탄한 몸매를 자랑한다. 남다른 비율, 빈틈없는 비주얼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며 특히 수트를 입었을 때는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나 이 성형외과 전문의 분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임영웅님의 눈은 무쌍처럼 쌍꺼풀이 없어 보이지만 안에 보면 아주 얇은 속쌍꺼풀이 있으며 애교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눈썹이 또 진하기 때문에 남성다운 이미지도 보여줘 반전 매력을 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콧대는 아주 높진 않지만 넓게 퍼져 있어. 넓게 퍼져 있지 않아. 아주 높지 않음에도 선명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임영웅님의 부드러운 얼굴과 잘 맞아 과하지 않고 선명한 코 모양을 보여준다. 또 임영웅님의 이마는 얼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좁은 편이지만 이마를 아예 닦다거나 이마를 다 덮는 스타일만이 아니라 이마의 일부분을 노출하는 일면 방가누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나 임영웅님의 경우 전체적인 얼굴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노래를 부를 때 얼굴 표정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세련된 손짓에 품위가 있으며 기품이 흐르는 노래의 맛을 더욱 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비주얼마저 이 성형외과 의사분이 극찬할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 다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